여러분, 혹시 구글 SEO 업체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비밀이 뭔지 아시나요? 흔히들 콘텐츠가 왕이다, 글을 잘 써야 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콘텐츠보다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놀랍게도 구글 SEO의 고수들은 사이트의 권위와 구조, 이 두 가지에만 신경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글 SEO는 너무 어렵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상위 노출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 하나만 보시면 초보자 여러분도 구글 SEO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상위 노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SEO 업체 말에 끌려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저의 모든 노하우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코치 이실장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직접 구글 SEO를 공부하며 수천만 원을 투자했고 100개가 넘는 웹사이트를 상위에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리즘은 바뀔 수 있어도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0개 이상의 사이트를 최적화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명확합니다. 구글은 콘텐츠의 내용보다 누구의 말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사이트의 신뢰도와 구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구글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야말로 구글 SEO 업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신경 쓰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이 주장을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구글의 안보험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최상단에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이 사이트 얼핏 보면 그냥 보험 상품을 비교해주는 단순한 안내 페이지입니다. 엄청난 정보를 담은 블로그 포스트도 아니고 유명 의료기관의 전문 자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삼성생명, 하나보험 같은 대형 브랜드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 비교 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콘텐츠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보험에 대해 정말 알짜 정보를 주는 블로그나 전문가 사이트가 분명 있을 텐데 왜 그런 곳들을 제치고 이 비교 사이트가 1등을 먹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장이 입증됩니다. 구글 상위 노출에는 콘텐츠 품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품질을 높이라고들 합니다. 길고 자세한 글 쓰고 키워드 잘 넣고 이미지도 첨부하고 이런 노력들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험 사례는 그런 정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콘텐츠 품질만으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콘텐츠 퀄리티 관점에서 보면 그 페이지는 특별히 뛰어난 칼럼도 아니고 막 최신 자료 분석이 담긴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사이트의 권위입니다. 권위라 함은 그 사이트를 신뢰할 만한 곳에서 얼마나 인정해주는가 하는 지표예요. 혹시 도메인 오토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웹사이트의 평판 점수 같은 건데 구글은 이걸 무시 못합니다. 보험담호하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이라서 그런지 웹 생태계에서 엄청난 신뢰와 권위를 갖춘 사이트입니다. 여러 금융기관, 언론, 공공기관 웹페이지에서 이 사이트를 추천하고 링크했겠죠? 구글 입장에선 여기저기서 참조하는 걸 보니 이 사이트 믿을 만하네 하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콘텐츠 자체가 평범해도 권위 있는 사이트라면 상위를 휩쓰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죠. 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데이터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SEO 전문 툴인 SEMrush로 보험다모아 사이트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트의 어토리티 스코어가 엄청 높게 나옵니다. 어토리티 스코어는 해당 도메인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숫자인데 이게 높으면 구글이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백링크도 수천 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국내의 여러 금융 관련 사이트, 블로그, 뉴스기사 등에서 보험담호화를 링크로 걸어둔 흔적들이죠. 더 흥미로운 건 루트 도메인 vs 하위 페이지 비교였는데요. 간단히 말해 보험담호화 사이트의 메인 도메인 권위가 워낙 높으니 그 아래에 만들어진 안보험 같은 하위 페이지도 덩달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SEMrush 지표를 보면 루트 도메인의 파워가 그대로 하위 디렉토리에 전이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강력한 부모 사이트 아래에 있는 자식 페이지는 기본 점수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신생 개인 블로그의 한 페이지라면 권위 점수가 낮아서 애써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상위 노출의 왕좌를 결정짓는 건 콘텐츠의 양과 질뿐만 아니라 사이트의 백링크와 권위 점수다 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이트 구조, 즉 구조적 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 높은 사이트는 내부 구조도 촘촘하게 짜여 있어서 링크 주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합니다. 갑자기 음료수 얘기가 나와서 놀라셨나요? 링크 주스란 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마치 물을 머금은 스펀지를 생각해 봅시다. 권위 있는 다른 사이트들이 내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주면 내 사이트는 물을 쭉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됩니다. 이 물이 바로 신뢰와 랭킹 파워입니다. 그런데 스펀지에 물이 고이기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 물을 구석구석 퍼뜨려줘야 합니다. 사이트 구조와 내부 링크가 그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보험담호와 메인 페이지가 얻은 엄청난 신뢰의 물을 안보험,
세부 페이지로 찔끔찔끔 흘려보내 주는 겁니다. 메뉴바나 홈페이지에서 하위 페이지로 연결되는 내부 링크들이 그 물길이고요. 그러면 안보험 페이지는 자체 콘텐츠가 뛰어나지 않아도 물줄기 덕분에 촉촉하게 적셔져 검색 엔진이 볼 때는 오, 이 페이지도 믿을만하군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이트 구조를 잘 짜고 내부 링크를 전략적으로 걸어두면 외부에서 얻은 권위가 사이트 전반에 고루 퍼집니다. 이것이 구조적 힘이에요. 다시 말해 아무리 물이 많아도 구조 파이프가 엉망이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만 구조가 좋으면 적은 물로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대행사들이 콘텐츠보다는 사이트의 권위와 구조에 집착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콘텐츠는 안 중요하다는 거야? 하고 오해하실까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의 중요성 당연히 크죠. 권위 높은 사이트도 내용이 부실하면 유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안보험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사용자가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버리면요, 구글도 그걸 감지하고 순위를 내릴 거예요. 결국 콘텐츠, 권위, 구조, 이 세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만 대행사들의 실전 전략은 콘텐츠는 기본으로 잘 만들되 그걸 빛나게 하는 권위와 구조에 더 공을 들이자에 가깝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일수록 양질의 콘텐츠만으로 승부 보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쓴 안보험 칼럼이 있다고 해봐요. 정보도 알차고 글도 술술 읽히게 잘 썼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이미 보험담화와 같은 대형 사이트들이 포진해 있다면 아쉽게도 단기간에 상위 노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이트의 권위 강화와 기술적인 구조 최적화입니다. 콘텐츠라는 보물을 더 높이 올려줄 든든한 사다리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도 오케이, 권위는 이꼴 백링크구나 하고 눈치채셨을 겁니다. 백링크, 즉 다른 사이트들의 추천을 많이 받으면 권위가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잠깐, 여기엔 숨겨진 위험도 존재합니다. 백링크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천하무적 SEO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구글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링크를 잔뜩 받으면 오히려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품질 낮은 엉뚱한 사이트 수백 곳에서 한꺼번에 링크를 받는다? 구글은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링크 조작했네? 하고 순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SEO 대행사들이 백링크 전략에 대해서는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링크를 얻어오는지 클라이언트에게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뭐 굳이 의심하지 않더라도 그게 그들의 노하우이자 영업비밀이니까요. 그리고 백링크 전략은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설명해줘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제대로 된 백링크 관리 로직을 알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트 권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다음에 기회되면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자, 오늘 내용 좀 이해가 되실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콘텐츠만 잘 쓰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론 부족할 수 있고 백링크와 구조를 제대로 갖춰야 비로소 콘텐츠가 빛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세 박자를 고루 챙기는 겁니다. 이미 좋은 콘텐츠를 갖고 계신다면 그걸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신경 써보세요. 물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잘 해내긴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SEO 배우겠다고 나섰을 때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알고 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들으신 내용만 이해해도 예전처럼 왜 내 사이트는 안 올라가? 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훨씬 줄어듭니다. 저처럼 머리 좋지 않은 사람도 5년간 부딪혀보니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들을 통해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따라오시면서 스스로 마스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백링크가 진짜 효과적인지, 권위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요령까지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시든 대행사에 맡기시든 절대 호구 잡히지 않도록 꼭 구독해 두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사이트가 구글 최상단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저도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